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너울쌤의 요양보호사 4회 이론 3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혈육, 물질적 재산, 창조적 업적, 전통과 가치 등을 남기고자 하는 노년기 특성은 1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2번, 내향성의 증가, 3번, 조심성의 증가, 4번, 경직성의 증가, 5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정답은 5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인정받고자 인정 글자와 남기 글자가 나오면 답은 무조건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돼요. 사실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남기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남기고 싶은 건 인정받고 싶은 거고 무엇을 인정받고 싶은 거냐면 남기는 걸 인정받고 싶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단어만 있으면 여기 답하셔요 라고 언제든지 말씀드리거든요. 사실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고, 요거 하나만 알고 가는 것보다, 늘 항상 말해요, 저는. 1번은 시간 제로래 걸린다고. 내향성이 뭡니까? 내면을 중시하는 건데요. 네, 그럼 조심성은 뭡니까? 일의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잘 돼야 되니까, 중립을 지키곤 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매사에 신중해집니다. 경직성은 뭡니까? 익숙한 건 좋아하는데 새로운 건 싫어요. 그래서 융통성 없어 보이거든요. 요런 거 있죠. 네, 요렇게 같이 심리적인 특성. 아마도 지금 4회차까지 제 거를 계속 풀고 오셨다면, 아, 맨날 똑같은 거 나온다, 일본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개념을 잡아가는 거라서 번호 틀지 않았어요. 요대로 가는 걸로요.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2번, 국가가 공공기관과 더불어 노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공원, 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노인에 대한 보상은 1번 경제적 보상, 2번 제도적 보상, 3번 정치적 보상, 4번 지적 보상, 5번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정답은 1번이죠. 네, 돈 얘기 나왔어요. 요금을 감면한다. 아, 네, 경제적인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제도적 보상은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이거 떠올라야 되죠. 안 떠오르신다면, 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여가활동,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 이런 거 나오면 제도적 보상이 답이에요. 그럼 정치적 보상은요?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을 지정해서 이런 거 나오면. 자, 지적과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는 합쳐 있어요. 그래서 정책 자문이라든지 기록물 등록이라든지 노인이 보유한 유형, 무형의 문화재를 보존한다. 이런 게 나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입니다. 저는 지금 제 문제집의 해설을 읽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집은 이렇게 오답의 해설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뭐 모든 문제가 그렇진 않지만 되도록이면 오답의 해설을 넣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풀었던 2번 같은 문제가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국가고시 장에 가서 만날 확률이 몇 %일까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정말 없어요. 그래서 이번의 답은 경제적 보상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늘 말해요. 정답보다 중요한 건 오답이다. 네, 그래서 제도적인 거와 나머지 것도 이번 문제를 풀면서 다 알고 가셔야 그래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정답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요렇게 가는 게 제가 늘 말하는 한 문제로 여러 개를 풀어보는 유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이제는 진짜 요걸 좋아하시는 분들만 제가 영상에 업로드하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찐팬 위주로 이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좀 말이 많거나 안 맞다. 죄송하지만 언제든 가셔도 됩니다. 저는 요렇게 공부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번 노인복지 사업 요령 중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노인 건강진단, 2번 노인복지관, 3번 노인 실명 예방 사업, 4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5번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노인복지 사업 유형 중이라고 했으니까 혹시 노인복지 사업의 유형이 몇 가지인지 머릿속에 기억이 나실까요?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노인돌봄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이 또한 제가 제 문제집 해설에 세 가지를 다 기입을 해놨어요. 자,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서 및 건강보정 사업 안에 치매 안심센터, 치매 공공후견 사업, 노인 실명 예방 사업,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 건강 진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 지원 안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 자원봉사,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결식으로 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의 내용으로 이런 문제를 만드는 거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노인복지 사업 유형 중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에 들어가는 건 뭔가요?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노인 사회활동 여가 지원 활동이 들어가는 게 뭔가요? 라고 문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만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오답이 중요한 건데 만약에 지금 있는 거로 쭉 열기가 다 되셨다면 굳이 사실은 표준교재 가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넣을 셈이 있는 게 뭐지? 라고 잠깐 의심이 든다면 아래 표준교재 제가 페이지 기입을 해놨으니까 페이지로 봐주시고 또 이제 제 문제집을 갖고 계시면서 해설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보면 빨리 이게 개념 이해가 좀 잘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1번 노인요양시설, 2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3번 양로시설, 4번 노인복지주택, 5번 경로당. 정답은 2번이죠. 포인트는 여기죠.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네. 요게 포인트 답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이라고 물었다면 요게 없어요. 가정과 같은 주거가 여기 글자에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자, 우리가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또 차이점은 뭡니까? 노인요양시설과 노인형 공동생활 가정은 노인 되기까지 조건이 무진장 많아요. 이게 뭐냐? 노인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등급을 받은 노인이 가정과 같이 10명 이내에서 9명인 곳에서 있겠다. 그럼 노인형 공동생활 가정이고 요 조건을 받은 노인이 등급을 받아서 가정은 빼고 요런 서비스를 받겠다. 10명 이상? 그럼 노인요양 시설이고요. 그런데 양로시설은 노인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않아도 이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시작이 노인 이렇게 시작을 되는 거고요. 이 차이를 잘 구분하시면 사실 답 찾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은 뭐 분양, 임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경로당은요. 자율적 친목도모 장소를 제공하는 거죠. 장소를 줄 테니까 마음껏 놀다 가세요. 정보교환도 하시고요. 이런 개념들이죠. 예, 여기도 꼼꼼히 좀 책을 보시면서 예, 개념을 잡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5번 장기요양 급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이다. 2번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는 주야간 보호이다. 3번 수급자를 보건복지부 영화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는 단기 보호이다. 4번 특례 요양비는 재가급여의 종류이다. 5번 기타 재가급여는 시설급여의 종류이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단기 보호에서 키포인트 글자가 있다면 일정 기간이에요. 그럼 주야간 보호의 키포인트는 뭡니까? 일정 시간. 요즘 없잖아요. 예, 가정 등을 방문해서 하는 건 방문 요양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그러면 장교양 급여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네,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야 종류 설명이 맞는 거죠. 자, 그럼 특례 요양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특별현금급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특별현금급여의 종류는 또 몇 가지입니까? 네, 여기도 세 가지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특례 요양비, 가족 요양비 이렇게 세 가지가 특별 현금 급여의 종류입니다. 자, 기타 재가급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재가급여에 들어갑니다. 자, 재가급여 한번 해볼까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맞나요? 네. 자, 시설급여는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뭐, 이거 이렇게 따다다다 나와야 돼요. 예,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따다다닥 나와요. 저처럼 빠른 속도로 하시려면 16년 강의하시면 됩니다. 네,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는 또 느리면 느리다 뭐라 하니까 이게 말을 빨리 하는 거지만 천천히 하고 싶으시면 정지 버튼 딱 누르고 자, 기타 재가급여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나씩 부르시고 시설급여도 해볼까? 특별 현금급여도 해볼까? 이렇게 선생님들의 육성으로 한 번씩만 하고 가시면 사실 머릿속에 굉장히 오래 남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안내하고자 하는 거지 제가 뭐 이거 빨리빨리 한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1번.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 도움. 2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3번. 방문 목욕 서비스. 4번.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5번.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자, 정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에? 이런 반응 혹시 보이고 계시나요? 3번 아닙니까? 3번.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자, 좀 애매해요. 이게 개정이 되면서, 약간 내용이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출제한 출제 의도자의 파악, 그러니까 너울샘의 의도를 한 번만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방문 요양이 답이 되게끔 문제를 출제한다면, 요 단어도 물론 요거 방문 요양, 들어가요. 조금 이따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목욕 기계 조작이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들어줄 생각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 같은 출제함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헷갈리게 해서 의도자의 답대로 문제가 답이 변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이건 도대체 뭐 어떤 문제인 거냐? 자 표준 교재를 가지고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요. 자, 여기에요. 자, 일단은, 노인장려원 표준, 예, 이거 서비스 분류표에 보시면, 자, 방문 목욕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지켜보기, 목욕 기계 조작, 욕실 정리. 그래서 아까 문제에 입욕 준비도 있고, 입욕 시 이동보조도 있고, 아니, 몸 씻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문 목욕 아닙니까? 라고 하셔도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네, 사실 맞기 때문에. 그럼 세면장까지 이동 보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 말이 사실은 요 말하고 비슷한 말이거든요. 욕실까지 이동해서 목욕을 진행한다. 예, 그래서 그것도 이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 의도는 좀 약간 어떤 거였냐면, 방문 목욕에 해당하는 내용은 좀 이런 기계 조작이라든지 이런 게 좀 꼭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체 활동 지원에 몸 씻기가 있는데 이 표에서는 도저히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표준 교재 갖고 온 거거든요. 표준 교재 몸 씻기 도움에는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저처럼 이렇게 좀 헷갈리게, 에이, 답이 이걸 수도 있고, 이렇게 문제를 뭐 추천을 낼 수도 있지만, 아니, 또 명확하게 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예, 좀 정확하게 알고 가고자 제가 이 화면을 갖고 온 거고, 이제 요걸 보셨다면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방문 목욕에는 목욕기계 조작이란 말이 좀 꼭 필수로 들어가 줘야지만 얘하고 좀 근접한 답이 될 수 있겠다. 몸 씻기 도움은 네, 뭐 기계를 조작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외에 나머지 내용이 들어가도 몸쉬기 도움엔 답이 될 수 있겠다. 몸쉬기 도움은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다 좀 정답을 치자고 하는 게 저 너울쌤이 출제했던 의도가 아니었을까. 요렇게만 좀 파악하고 지나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제가 만들었지만 좀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선생님들 좀 헷갈리게 만들 수 있을 법한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요런 계기로 또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가는 게 저는 조금 더 중요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런 의도에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갈게요.
자, 7번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전달하며 필요시 이들의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전달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번 숙련된 수발자, 2번 관찰자, 3번 정보 전달자, 4번 말법가 상담자, 5번 동기 유발자. 정답은 3번입니다. 네, 필요시 내용을 전달. 오, 네, 여기에 답이 나왔죠. 네. 아, 자, 그럼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것만 알고 가시는 것보다 숙련된 수발자는 뭔가요? 숙련된 지식과 기술, 뭐, 요런 게 나와요. 그래서 불편함을 좀 경감시키는 사람. 관찰자는 뭔가요? 네, 변화, 증상, 요런 걸 좀 관찰하시는 분. 말법과 상담자는 뭔가요?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나가죠. 그럼 동기 유발자는 뭔가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역할은 5개가 단가요? 아니요,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6번째, 옹호자가 있습니다. 옹호자는 학대나 소외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편을 들어준다. 이야기가 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문제를 푸시면서 6개 답을 쫙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8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는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입소 노인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농담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1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2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3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 공정한 입소 계약을 맺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개인정보 공개하시면 안 되고 사생활 농담으로 하지 마셔야 될 것은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윤리 강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것도 표로 늘 항상 정리하죠. 한번 볼게요. 네, 시설 윤리 강령은 표준 교재 1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1개 문제를 출제한 거고요. 항상 문제 유형은 2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하나는 빨간 글씨가 답이 되는 거. 예, 지금 보신 것처럼 네모 안에 요 윤리 강령을 설명하는 내용을 써놓고 이와 같은 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초록색 글씨. 예, 요거는 사례죠. 문제 사례. 이러이러한 내용을 지키지 못한 것은 어떠한 윤리 강령을 위배한 것이냐, 지키지 못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초록색의 내용들을 문제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기출문제 안에서는 또 초록색 글씨가 아닌 내용으로도 문제를 출제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자면 초록색 글씨보다 사실은 빨간색 글씨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개념을 알면 문제 사례 잘못된 것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늘 말씀드려요. 선생님들이 정지 버튼 누르시고 아직 개념 정리가 조금 더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선생님들 육성으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전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9번 노인학대의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강한 가족주의 의식, 2번 부양자의 긍정적 사고, 3번 적극적 대응 능력이 높은 경우, 4번 건강 상태가 좋은 경우, 5번 사회 지지망이 많은 경우. 네, 정답은 1번이죠. 강한 가족주의 의식. 예, 가족 안에서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게 가족주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노인학대를 은폐하거나 반복적인 발생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높은 네, 노인학대 발생 요인으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10번 노인학대 유형 A와 학대 내용 B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1번 신체적 학대, 생존 유지에 필요한 난방을 단절시킴. 2번 정서적 학대,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음. 3번 방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함. 4번 경제적 학대,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함. 5번 자기 방임, 낯선 장소에 버림.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단절이 들어가면 예, 무조건 신체적 학대죠. 그래서 뭐 난방이 끊어지고 수도가 끊기고 이런 것들. 그러면 생존의 위협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가끔 방임의 답을 쓰시는 선생님들 계신데 잘못 개념이 조금 예,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 오해를. 예, 그러니까 단절은 무조건 신체적 학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많이 발목을 잡아요. 오답이 많이 출제가 이렇게 오답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요. 자, 그럼 우리 나머지 해볼까요? 노인의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았다. 그렇죠. 경제적 학대죠.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을 취급한다. 정서적 학대겠지요.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했다. 그럼 방임이네요. 낯선 장소에 버렸습니다. 그럼 6입니다. 자, 버림으로만 우리 모두 다 기억하지 마시고 시설이나 이런 데 입소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것도 예, 뭐에 들어갑니까? 유기에 들어갑니다. 그쵸? 그 개념도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학대 유관기관은 피해 노인의 법률적 보호, 후견인의 지정 1번 의료기관, 2번 사법경찰, 3번 보건복지부,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5번 법률기관. 정답은 5번입니다. 네,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법률적 보호를 하고 있는 기관이죠. 자, 의료기관은 어떤 거랄까요? 피학대 노인의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 의학 진단, 소견, 증언 진술 이런 거 하죠. 사법경찰은 현장 조사, 또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의 수사 전담. 자, 보건복지부는요. 법이나 제도적 정책을 수립하거나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노인복지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보호기관은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 접수하거나 또는 신고된 사설 학대 사례에 대해서 개입 같은 부분을 같이 진행하고 있죠. 네, 여기도 한 문제 푸시면서 나머지 유관기관의 역할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2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간 유효하다. 2번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있다. 3번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4번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이 부과되어 세금을 떼어낸다. 5번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해고할 수 없죠. 자, 보험급여 받을 권리는 내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3년에서 5년 정도가 유효합니다. 채권자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양도나 압류할 수 없다는 거고요. 세금은 떼지 않습니다. 자, 사업장이 부도 폐업이 되셨어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애급여 지급에는 전혀 지장받지 않습니다. 13번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큰 소리로 훈계한다. 2번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이유를 묻는다. 3번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한다. 4번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5번 서비스를 당장 중단한다고 말한다. 네, 정답은 4번이죠. 항상 단호히가 나와지면 정답이에요.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고 단호히. 네. 14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행동은 1번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2번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아, 여기 답이 보이네요. 네. 네, 제가 요거를 또 안 눌러놨네요. 깜짝이야, 순간적으로. 네, 3번,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한다. 4번, 업무상 알게 된 정보는, 개인정보는 동료와 공유한다. 순간 긴장해가지고 또 말이 꼬였어요. 네, 5번, 종교가 같은 대상자에게 친근하게 대한다. 아, 네, 정답을 공개해서. 네, 근데 어렵지 않으셨죠? 푸시면서? 네, 2번이었죠. 네, 그 물질 보상 받으면 안 되시고. 상호대등한 관계? 네, 정보는 공개하시면 안 되고 종교 이유로 차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정답이 공개됐든 안 됐든 네, 잘 풀어내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갈게요. 네, 15번. 네, 당황한 게 아직도 이어졌어요.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계획된 업무 시간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요청했다. 1번 생각해 본다고 답한다. 2번 센터장님에게 비밀을 유지하면 해준다고 말한다. 3번 센터장님과 상의 후에 알려주겠다고 한다. 4번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5번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네, 정답은 3번이죠. 추가적인 업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은 타기간에 의뢰해서도 안 되고 누구랑 상의하면 됩니까? 예, 센터장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16번 대상자의 휠체어 사용을 도와주다가 손목의 통증이 느껴질 때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냉찜질을 한다. 2번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번 손상 부위 고주파 치료를 시행한다. 4번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며 스트레칭을 한다. 5번 손상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초기 치료. 예, 냉찜질. 그쵸? 예. 자,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혈액을 심장을 되돌리는 데 도움을 주셔야 되고, 자, 고주파는 급성기 이후 치료법이죠. 스트레칭은 예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스테로이드는 급성기 이후에 고려해볼 치료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 투여되는 경우에는 건의 약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 않는 치료법입니다. 17번 옴에 걸린 대상자의 관리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옴 진드기에 의한 비말 감염이다. 2번 마비로 굴곡진 부위는 약을 바르지 않아도 된다. 3번 내임이 침구류는 찬물로 세탁한다. 4번 옴에 걸린 대상자의 수건은 같이 사용해도 된다. 5번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시 치료한다. 정답은 5번이죠. 옴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동시치료죠. 증상 유발 상관없이. 자, 그러면 옴 진드기는 비말 감염이 아니라 피부 감염입니다. 마비로 인해 굴곡되거나 수축된 곳도 빠뜨리지 말고 잘 발라주셔야 되고요.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간 세탁한 후 건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염된 의복, 침구, 수건, 혈압기, 체온계 이런 거 같이 쓰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물건에 의해서도 이 온벌레가 옮겨가기 때문에 이거를 간접 접촉 경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렇게도 이거는 전파가 되는 질환입니다. 18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쓴맛과 신맛에 둔해진다. 2번 산도 증가로 소화 능력이 상승한다. 3번 지방의 흡수력이 상승한다. 4번 당뇨성이 떨어져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5번 직장벽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당뇨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당 좀 내한테 줘. 수업 시간 전 항상 그러거든요. 음식을 먹고 위에서 이 포도당이 내려올 때 세포가 막 기다리고 있다가 장 좀 내한테 줘. 이런데 안 줘. 이러면 당뇨성이 떨어져서 혈관 안에 포도당을 쭉 갖고 가니까 당뇨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예. 자, 그러면 이제 1번 같은 경우 쓴맛과 신맛은 둔해지는 게 아니라 잘 느껴지는 거죠. 산도 저하, 소화 능력 저하, 지방의 흡수력 떨어집니다. 탄력성도 감소가 되고요. 19번 노화에 따른 신경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근육의 긴장과 자극 반응성 증가 2번 신체를 바르게 유지하는 능력 증가 3번 안정된 정서 4번 단기 기억의 감퇴 5번 신경세포의 기능 증가 자, 정답은 4번 단기 기억의 감퇴입니다. 자, 긴장과 반응성 저하됩니다. 그렇죠? 바르게 유지하는 능력도 저하되고 불안정해집니다. 정서 조절이. 신경세포의 기능은 저하됩니다. 자, 다음은 20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당대사 및 갑상선 분비 호르몬은 노화에 따라 증가한다. 2번 포도당 대사 능력이 상승한다. 3번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느리다. 4번 근육 질량이 증가된다. 5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느려지죠. 이 또한 이래서 당뇨에 노출이 잘 되는 거고요.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당대사나 갑상선 분비 호르몬은 노화에 따라서 약간 감소합니다. 포도당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요. 근육 질량도 감소하지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고혈당, 당뇨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이제 이 타임에서 한 번 또 등장합니다. 네, 자, 소화기계부터 내분비계까지 심리정신은 일단 뺐어요. 거기는 대부분 다 증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소화기계부터 내분비계까지 각 파트별로 증가되는 애들만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해뒀으니까 여기는 암기하세요. 네, 이해 아닙니다. 여기는 암기.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이제 그 내용에 맞춰서 아까 같은 문제를 조금 빠른 속도로 풀어낼 수 있어요. 네.
자, 21번입니다. 골다공증이 발생되는 관련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폐경 여성 호르몬 부족, 2번 튼튼한 골격, 3번 표준 체중, 4번 충분한 칼슘 섭취, 5번 금주, 금연.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요 폐경과 여성 호르몬이 결핍돼서 에스트로겐이나 여성 호르몬이 막 빠져나가면, 그죠? 예, 이게 골이 빠지지 않게 잘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숙해지는 거죠. 나머지는, 예, 튼튼 골격이 아니라, 그죠? 예, 약한 골격이고, 또 뭐 저체중이고, 칼슘이 부족하고,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우, 요렇게 다 바꿔버리면 이제 관련 요인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제가 관련 요인을 지금 이렇게 오답으로 다 바꿔놓은 것처럼요. 네, 다음 문제요. 자, 22번. 장기간의 자외선 노출, 노화, 강력한 스테로이드 연고 도포에 의해 출혈이 생기는 질환으로 손등과 팔에 경계가 뚜렷하며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나타나는 노인의 피부 질환은 1번 우정문신, 2번 노인성 자반, 3번 기저귀 습진, 4번 관찰진, 5번 머리니. 자, 정답은 2번 노인성 자반입니다. 요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력한 스테로이드 연고 도포. 그래서 피부 예, 표준교재 이렇게 막 멍든 것처럼 막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들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우정문신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한 팔뚝문신으로 이렇게 먹물에 예, 저 묻힌 실을 꿰매서 만든 예, 그런 부분이었고, 그다음 기저귀 습진은 말 그대로 피부가 대소변에 오래 접촉했을 때 생기는 병변이었죠. 관찰지는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발생하는 붉은 변화고요. 머리니는 예, 이 머리니 이죠 이 네. 이게 물어가지고 예, 출혈과 가려움증이 생기는 질환이었습니다. 2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심리정신계 질환은 의식장애로 인해 인지기능의 전반적인 장애가 발생,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호전과 악화 반복,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저하, 1번 정서장애, 2번 파킨슨, 3번 치매, 4번 우울증, 5번 선망.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일단 심리정신계 질환이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 몇 가지가 있는지부터 헤아리시면 돼요. 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네, 나오자마자 다 오답이에요. 네, 그럼 진짜 이 시험 문제, 이 문제는 제가 냈지만 이지선이에요. 오지선도 아니고. 왜? 그래서 제가 이 의학을 강의에서 할 때는 자, 제일 중요한 건요. 소화기계에 들어가는 병명쭉, 호흡기계에 들어가는 병명쭉, 전 이거부터 인지를 해요. 왜냐, 우리 표준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정답이 될 확률이 0%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 푸는 요령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표준교재 없는 의학용어를 쓰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거니까 실제 있는 거거든요. 없는 걸 갖다 쓰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질환의 명칭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빠르고, 자, 그 다음에 우울증하고 선망하고, 저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선망을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서 한번 할게요. 자, 선망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졸릴 때하고 똑같습니다. 졸릴 때 어떻게 할까요? 네, 1번 의식 저하가 옵니다. 졸린 눈이 의식저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주의력이 감퇴됩니다. 그 주의력 감퇴도 사실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 3번 신체 생리적 변화가 있어요. 졸 때 고개 뚝뚝 떨어지고 심한 볼펜도 떨어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옵니까?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합니다. 수업 시작하면 강사가 수업을 시작하면 또봐 졸았다가 쉰 시간 합니다. 홀딱 좋아져서 호전됐다가 또 어떻게 돼요? 수업 시작하면 다시 졸았다가 쉬는 시간 되면 또 깨고 예, 이게 선생님도 수업할 때 졸릴 때하고 똑같죠. 아마 지금 유튜브를 듣고 계시면서도 그럴지도 몰라요. 또 공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완치되는, 있지요.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하시면 이 병에서 딱 완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졸릴 때를 기억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드려요. 말씀 많이 드려요. 예,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번 폐렴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환절기 이전에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한다. 2번 바이러스성 폐렴은 항생제 치료를 한다. 3번 세균성 폐렴은 증상 치료를 한다. 4번 사람이 많은 장소에 출입하게 한다. 5번 체위 변경으로 혈액의 산소 농도를 유지하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환절기 이전의 대상포진이 아니라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좀 폐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바이러스성 폐렴은 증상 치료를 합니다.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 치료를 합니다. 두 개가 바뀌었네요. 사람이 많은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합니다. 예, 이게 바이러스 폐렴에 의해서 전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25번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활동보다 혼자 하는 개인활동을 지속한다. 2번 채소와 어류의 항산화 영양소는 제한해서 섭취한다. 3번 칼로리 섭취를 늘린다. 4번 운동은 낙상의 우려가 있으니 하지 않는다. 5번 기억력 장애를 보이는 경우에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조기검진을 받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개인 활동보다는 함께하는 사회활동, 사교 모임이 좋고요. 예, 채소와 어류의 항산화 영양소는 예, 적절히 많이 잘 섭취하지. 그걸 제한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노화방지 탁월하니까 그렇죠. 칼로리 섭취는 늘리는 게 아니라 예, 균형 잡힌 식사에 적정량이 되셔야 되고요. 운동하셔야죠. 꾸준히. 그렇죠? 네. 26번 오메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비가 있는 노인의 경우에 굴곡진 부위는 바르지 않아도 된다. 2번 옴 진드기가 활동적인 아침에 약을 바른다. 3번 동거 가족이나 유황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를 받는다. 4번 옴에 감염된 대상자의 옷과 수건은 함께 사용한다. 5번 치료용 연고는 가려움증을 느끼는 부분만 도포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강조하고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는 거. 네, 무조건 오면 동시 치료를 제일 많이 써요, 보기에다가도. 1번 같은 경우에 네, 마비된 곳 잘 챙겨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언제 바르나요? 진드기는 활동적인 아침에 언제 활동하나요? 밤에 야행성이잖아요. 진드기 벌레가. 그래서 밤에 약을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침구, 옷, 수건 접촉 금하셔야 되고요. 치료용 연고는 가려운 느끼는 부분만 바르는 게 아니라 목에서 발끝까지 다 전신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27번 선망과 치매를 비교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자, 선망 만성질환, 치매는 급성질환 2번 선망은 대체로 회복됨, 치매는 대부분 만성으로 진행됨 선망은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봄, 치매는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봄. 선망은 의식의 변화는 적음, 치매는 의식의 변화가 있음. 5번 선망은 신체 생리적 변화는 적음, 치매는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함. 네, 정답은 2번이죠. 2번만 제대로 된 설명이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어요. 교체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또 다음 문제 갈게요. 2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심혈관계 질환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 앉은 자세 호흡, 의식 혼돈, 현기증, 음식을 소량씩 나눠서 섭취하도록 함, 1번 신부전, 2번 고혈압, 3번 동맥경화증, 4번 신부전, 5번 고지혈증.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책에 나오는 심혈관계 질환, 심부전, 고혈압, 동맥경화증, 네, 그 다음에 빈혈까지. 네, 없습니다. 답이 될 확률은 0%. 삼지선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항상 요거는 꼭 강조해요. 왜냐하면 심부전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게 심장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부전이라는 게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건데 심장이 하는 본연의 기능은 뭐지? 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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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쿵탁쿵탁이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그 기능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29번 노인이 되어 나타나는 수면의 문제로 옳은 것은 1번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진다. 2번 수면량이 늘어난다. 3번 잠들기까지 시간이 짧게 걸린다. 4번 깊은 잠을 잔다. 5번 규칙적인 수면 리듬으로 숙면을 한다.
예, 정답은 1번이죠. 낮 시간 동안에 졸림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수면량이 줄어들어요. 수면량은 전체 수면 시간이죠. 보통 젊은 사람은 8시간이지만 노인은 2시간이 단축돼서 6시간으로 수면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수면 중에 자주 깨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수면 유지와 숙면이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신경계 변화 때문인 거죠. 30번 노인에게 과음하지 않고 술을 적당히 마시기 위한 권장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큰 잔에 마시기, 2번 알코올이 안 들어있는 음료 마시기, 3번 알코올 도수가 높은 종류로 선택하기, 4번 빈속에 마시기, 5번 지방질이 많은 안주와 함께 마시기.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알코올이 없는 음료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 위험합니다. 네. 자, 다음이요. 31번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1번 결핵, 2번 비형간염, 3번 수두, 4번 인플루엔자, 5번 홍역. 자, 정답은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네, 매년 1회. 자, 예방접종은 항상 두 가지만 알면 진짜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접종해야 되는 예방접종명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독감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그다음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네, 맞죠? 네. 그다음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5가지의 연수가 있습니까? 예, 연수가 있는 게 있잖아요. 디프테리아와 파상풍은 10년마다 접종합니다. 지금 나왔던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합니다. 나머지는요? 연수 없는데요. 자, 요 두 가지만 우리 알고 계신다면 예방접종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왜? 그거 아닌 문제를 도저히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2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2번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3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차별화를 도와준다. 4번 가족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도 된다. 5번 대상자의 책임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네, 1번이죠. 제 문제 중에 답이 1번인 게 많아요. 그 이유도 있어요. 네, 난이도 좀 쉽게 만든 거예요. 제 문제 풀어보시면서 조금 좀 쉽다라는 감이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 다른 문제 어떤 것보다 사실 난이도 좀 쉬운 문제로 많이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기도 답이 5번에 가 있는 문제가 사실 난이도 좀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다 읽어야 돼요. 맞아, 틀려, 맞아, 틀려. 그런데 지금 30번 같은 경우에는 딱 1번 보면서 답이 딱 보이거든요. 맞아, 더 읽으시는 분도 있어요. 예, 물론 꼼꼼히 하시려면 더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거의 직관적으로 첫 번째 답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고치면 되게 많이 틀려요. 그게 선생님들 스스로 자신을 믿으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진 직관이 바로 보여서 바로 답이 거의 정답 확률이 높습니다. 예, 저도 그거를 좀 이용해서 예, 사실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하면 문제집을 만들면 하다가 많이 틀려서 안 푸신대요. 그래서 실제 그 출판사가 좀 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에 제가 좀 준해서 답을 좀 앞으로 1번에 포진되는 문제들이 좀 많거든요. 예, 여기도 그런 느낌이 딱 드시죠? 자, 우리 2번 같은 경우에 법적 문제 근거 자료 됩니다. 표준화에 도움이 돼요. 차별성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표준화에 똑같은 기록지를 쓰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원활하게 도와주지요. 책임성은 대상자의 책임성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33번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 업무보고 형식은 1번 구두보고, 2번 전산망보고, 3번 서면보고, 4번 과정보고, 5번 연감보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도 삼지선이었어요. 이런 거 없죠. 네, 딱 세 개밖에 없어요. 구두 보고, 전선만 보고, 서면 보고. 네, 그래서 지금 설명은 능숙하게만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실시간도 되고, 편리하고. 그게 전선만 보고죠. 구두 보고는 빨리 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지만, 기록을 남길 수 없는 단점이 있고요. 또 서면 보고는 기록을 남겨서 정확한데, 빨리가 안 되는 단점이 있고요. 두 가지를 다 보완하는 건 사실 전산망 보고입니다.
34번 임종 적응 단계 중 분노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반응은 1번 아니야 믿을 수 없어 환자 이름이 잘못되었을 거야 2번 왜 하필 지금 죽어야 해 3번 우리 아들이 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4번 어떤 것을 해도 소용없어 난 지쳤어 5번 눈물만 난다 정답은 2번이죠. 왜가 들어갈 때, 왜 지금 죽어야 돼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 분노이죠. 그럼 아니야, 믿을 수 없어요. 부정 단계. 예, 들어갈 때까지만 타협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타협 단계. 나는 지쳤어요. 수용 단계. 아무것도 안 하고 눈물만 난다. 아무 말이 없어요. 우울 단계. 그쵸?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35번 임종에 대한 대상자와 가족들의 태도와 감정을 달라지게 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학력이 높은 경우, 2번 자녀와 동거 여부, 3번 나이가 많은 경우, 4번 경제적 능력이 높은 경우, 5번 과거에 가까운 사람의 임종을 경험한 경우.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 가족의 태도와 감정을 어떤 경우에 많이 요게 달라지게 하냐면 죽음을 경험하거나, 그죠? 여기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경험했거나 또는 성격, 종교적인 신념, 문화적인 배경, 요런 거에 의해서 임종에 대한 태도와 감정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 요런 거는 크게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출제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새로웠을 거예요. 네, 속속들이 책이 새로 개정이 된 부분들에서는 최대한 문제를 많이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어감도 안 맞고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지금 제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아 이거 좀 바꾸고 싶다 이런 것도 사실 제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다음에 예, 올 하반기나 요때쯤 또는 예, 언제 수정에 뭐 감사하게 또 초판 찍은 게 다 팔리면 이입세를 찍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될 때 조금씩 메모를 해뒀다가 자연스럽게 수정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문제집을 집필할 때 머릿말에도 썼지만 예, 개정된 부분에서는 다 한 번씩은 시험 문제를 접해볼 수 있게 출제하는 게 제 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접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4회차 같이 공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좀 부지런히 바쁘게 와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빨리 준비해서 다음 주차는 아마 평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다음 주 강의가 풀로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쯤에 이용해서 4회 또 실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시면서 혹시 제 문제집을 갖고 공부하시다가 조금 뭐가 이상하거나 그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교수님 이거 좀 아니지 않아요?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어요. 네, 사실 불안하긴 해요. 다 검수를 했는데. 또는 오타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또 거기에 응대도 하고 또 이제 문제풀이가 아니어도 문제집으로 공부하시다가 헷갈리는 건 예, 제가 문제풀이 댓글로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함께 공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